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교통 환경에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험 예측 방어 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이 운전 중에 위험 예측,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22만 9,600건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요. 예. 그 사고의 원인 중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12만 6천 건으로 54.9%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취범 같은 법규 위반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소한 위험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많다라는 뜻이죠. 예.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중에서 정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살피고 취하려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보려고 하지 않거나 보아도 무시하는 경향도 발생하죠. 따라서 볼 수 없어서 인지 과정의 실수로 상당 부분의 사고도 발생하지만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에 더 많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좀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하신 이 위험 예측의 기본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위험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자세,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설마라는 생각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났을 때는 누구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뭐 건물이나 주차된 차량 등 보이지 않는 이 커브길이나 고개 너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아무 일이 없겠지, 설마 사고가 난 차량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의 차이가 바로 사고를 피하느냐 사고를 일으키느냐의 차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고요. 네. 너무나도 낙관적인 운전 자세는 일단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게 낙관적인 자세를 갖는 운전자 중에는 이 주행 중에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도 되게 많죠, 교수님. 네, 가장 많은 그런 안전 불감증 중에 하나인데요. 주행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운전자는 앞차기 갑자기 정지한다든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요. 거리가 좁아져도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되게 위험한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운전을 해왔지만 사고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안전한 운전이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이러한 운전자는 논리적이지 못한 위험인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도 속도를 줄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과속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위험에 대한 논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앞차와의 사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험에 대비하는 좋은 운전 자세를 갖추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만큼 더 사고와 멀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 이 운전 경험이 많아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되게 많죠. 네, 일단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나 베테랑 운전자나 똑같이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운전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위험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만으로도 모든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지식만을 얻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을 전혀 모르거나 예측을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고
이런 대비를 생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위험 예측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보통 8시 뉴스 끝날 때 마지막에 보면 사건 사고 소식이 나옵니다. 예, 예. 자, 그걸 보고 아이고 또 사고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이 저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구나.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뉴스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 경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호와 같이 너무나 당연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로 인해서 이렇게 또 사고가 나곤 하는데 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런 운전자들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도로에서 모든 교통 참가자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되어 있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요. 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모두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주 일어나는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차로에서 나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진행하던 방향의 차량들이 멈춰 선 걸 확인하고 출발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언제든지 아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줄이고 여유 있는 운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 예, 교통사고의 90% 가까이가 바로 예측이 잘못돼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예측이 잘못되는 이유는 예측을 잘못한 쪽의 문제이기보다는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예측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위험 예측을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시는 것이 안전운전의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